안녕하십니까. 곤일 인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 복 많이 많이 지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은 자신이 지은 만큼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어서 복을 짓지 않고 매번 한없이 받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농사는 짓는 만큼 수확하게 된다고 합니다. 농사로 비유하자면 하나의 씨앗을 뿌려서 몇 배 이상의 많은 수확을 얻듯이 복씨앗은 하나를 인연하여 10,000배 이상의 수확으로 되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복농사 안 지으면 복거지 되는 겁니다. 모두들 복 많이 많이 지으면서 또 복 많이 많이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날 차례상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2024년 갑진년 설날이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의 설날은 추석과 함께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명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설날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첫날을 기념하여 온 가족이 모여서 조상님에게 차례를 모시고 떡국 등의 설날 음식을 나눠 먹고 웃 어른들에게는 세배를 하고 서로가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한 해의 운수를 기원하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각 나라와 민족별로 각각 나름의 의미와 상징성을 부여하면서 다양한 전통 문화를 잘 선양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설날 이른 아침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조상님에 대한 감사와 은덕을 기리는 차례라는 의식을 통해 우리는 한 뿌리에서 번성한 가족이라는 끈끈한 연대감을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인가부터 차례상과 관련한 잘못되고 왜곡된 관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이어져 오던 아름다운 설날 차례 문화가 단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차례와 제사를 구분하지 못한 의례에서 비롯한 면도 없지는 않으나 결론은 차례가 되었든 제사가 되었든 문제는 같은 관점에서 이해되고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옛 속담에 죽은 귀신이 산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연세가 좀 있는 보살님들은 내가 살아있는 당대까지는 힘 닿는 때까지 제사도 모실 것이지만 내가 죽고 나면은 자손들이 제사를 지내든지 말든지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돌아가시고 나면 간섭을 하고 싶어도 아무런 간섭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함축된 의미는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가족들이 핵가족하여 분열되어 지내다가 명절이나 되어서야 그나마 겨우겨우 얼굴을 볼 수 있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지경이다 보니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가족 형제 간에는 반가움도 있겠지만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기분에 옛 추억을 들춰내다 보면 이미 한쪽은 잊어버린 일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잊지 못할 상처로 남아있던 캐캐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여과 없이 분출되어 즐겁고 행복하여야 할 명절 분위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도 차례상의 상차림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이 아닐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설날이나 명절의 차례상은 보통의 제사상 차림보다도 더 많은 음식으로 준비를 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같이 할 사람은 없고 그렇다 보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머님들과 여성분들은 명절이 즐겁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동절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례상 차림의 노동은 혼자만의 노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갈등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서만 감당하여야 하는 가족관계라면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누군가가 결혼등으로 인하여 새 사람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미 갈등의 씨앗은 싹을 틔우게 되어 있어서 비켜갈래야 비켜갈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예 외국으로 나가서 살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명절의 상차림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핑계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통 문화로는 설날이 너무도 좋고 추석도 너무 좋은데 이와 같은 상차림 문제 때문에 오랜 세월 미풍양속으로 이어져 오던 전통 문화조차 포기한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는 말과 같이 참 무책임하고 핑계에 불과한 변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진짜 좋으면 좋은 의미를 잘 살리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제대로 잘 살피고 고쳐서 바로잡으면 될 것입니다. 차례상과 관련한 이야기 한 토막 들려드리겠습니다.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첫 번째 절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절을 올리기 전에 상차림에 수북이 올라와 있는 음식에 돌아가신 영가님을 위하여 숟가락을 꼽거나 젓가락을 옮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영가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한다면 정성스럽게 차린 이 많은 음식들을 조금이라도 더 드시게 하고 더 느끼게 하고 싶은 심정에서 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초대된 영가님들은 진수성찬과 같이 차려진 맛있는 이 음식들 중에서 정작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닿지 않은 음식들은 맛도 못 보고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일까요? 부처님 가르침으로는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영가님들은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없습니다. 팔다리도 없고 오장육부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스님들이 천도제나 제사를 지내며 들려드리는 연불의식의 내용 또한 영가에게 그동안 살아있을 때처럼 입과 몸이 있다는 집착과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은 사물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당연히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차례나 제사를 지내면서 산의 진미를 산처럼 쌓아서 차려놓더라도 죽은 귀신은 한 톨도 만질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다만 차례나 제사와 같은 의식은 많은 음식으로 준비한 상차림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상님이나 돌아가신 분의 그 뜻을 잘 받들고 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영가님들이 혼이라도 있고 넋이라도 있어서 명절 나들이를 왔다고 한다면 비록 설날 차례상에 피자 한 판, 콜라 한 잔 올리고 차례를 지낸다고 할지언정 이미 그 마음은 충분히 만족하고 흡족할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서 차례를 올리고 콜라와 피자로 음복을 하면서 즐겁게 담소 나누며 행복하고 즐겁게 지낸다면 명절 연휴에 힘들게 찾아온 조상 영가님들도 한껏 기뻐하면서 즐겁게 논일다가 극락세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새불교 운동에서 제안하는 모범적인 차례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초와 향을 사르고 조상님을 추모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몇 가지 음식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덕담으로 푸짐한 상차림을 나누시면 됩니다. 더 이상 명절 상차림으로 번뇌 일으키지 말고 부디 즐겁고 행복한 설날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 되시길 다시 한번 거듭거듭 축원드리겠습니다. 새불교 운동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나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십시오. 이메일 182x182x gmail.com, 카카오톡 아이디 182-108. 감사합니다. 한국 불교의 불법 중흥을 발언하는 새불교 운동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살.